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요즘에 우리 증시 너무 좋죠? 뭐 미국 증시도 좋고 우리 증시도 좋은데 오늘 같으면 진짜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뭐 2,600을 돌파를 하고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15,0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이제 이거는 어 미국에서 어떤 그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레벨업을 한다고 그러죠. 주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뭘까? 나스닥의 전 고점이 2022년 1월에 있었어요. 16,000 몇 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15,000이라는 그 굉장히 높아 보였던 부분을 돌파하는데 얼마나 강한 에너지로 돌파를 했는지가 뭐 이따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흥미롭게도 나스닥 ETF를 좀 같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웬만한 어디 종목보다 더 좋아요. 예, 너무 즐겁고 오늘 같으면은 이제 아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두 종목이 하나가 뭐 20 몇 퍼센트, 하나가 10 몇 퍼센트 이렇게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은 뭐 너무나 즐거운 하루였죠. 일이 너무 바빴는데요. 그냥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그 강한 흐름이 연출되기 전에 첫 3분 흐름을 보고 오늘 흐름이 괜찮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쫙 글로 이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막 급등을 해서 이제 20 몇 번 이미 오늘 추가로 매수하고 이럴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그 많이 채워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뭐 더 팔지만 말자 홀딩하자 홀딩 계속 좀 재미없다가 한 번씩 팡팡 터져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두 종목이 그랬고 이제 반면에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종목 하나는 좀 약세. 업종이 좋은데 혼자 약세. 두 종목이 그렇구나. 예.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직은 수익권인데 그래도 굉장히 아쉽고 좀 속상하진 않아요. 속상하진 않고 그냥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몇 종목을 이렇게 쭉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실적 기대주였어요. 내년 1분기 실적 기대주. 그런데 그 종목들이 다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막 팡팡 터져주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 기대주를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주말에 이제 만들 거예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데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어차피 연휴니까 있으니까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뭐 요즘 같으면 아주 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지금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이제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신청을 아까 잠깐 진짜 한 이렇게 네 종목 사실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못 해드렸고요. 네 종목, 다섯 종목 신청을 해주셨는데 짧은 순간에 한 15분 정도 잠깐 이제 그야말로 번개하듯이 촥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종목을 올려주셔서 이제 그 오늘 종목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한 종목을 신청을 해주신 거를 제가 어제 못 봐가지고 그저께는 다른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예 영상을 못 만들었었고 어제는 제가 못 봐가지고 오늘 이제 그 드리머스 컴퍼니 그 음악 사업하는 그 이제 종목을 오늘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요 최근에 혹시 좀 속상하게 하는 소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글을 또 마침 한 15분 남짓 17, 8분 정도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신청하시면 제가 오늘은 뭐 10종목이고 20종목이고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9시까지로 딱 자르는 바람에 이제 9시 넘어서 신청하신 거는 제가 뺐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코스모신 소재였나요? 예, 시간 될 때 제가 또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청을 받은 8종목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그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 이제 큰 줄기로 볼 때는 홀딩을 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종목별로 업종별로 비중을 조금씩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강해지고 있고 아까 레벨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원 다른 지점으로 한 차원 이제 높아지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런 말씀을 한 석 달, 뭐 3분기 정도쯤부터 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공격적으로 저도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게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요. 뭐 지금 이제 계좌를 좀 나눠 가지고 있긴 하지만 8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8종목이 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을 기반으로 가져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맞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확실한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수급입니다. 실적이 엉망진창이어도요, 누군가가 사주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것도 보자고 그러고 이제 수급을 보는데, 수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요한 어떤 주가 상승의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 실적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수급을 보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타이밍 미스가 나면은 또 그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근데 중장기로 투자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재무제표를 조금 더 들여다 본다든가 아니면은 차트를 좀 더 본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내가 할 수 있는 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뭐 모르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할 줄 아는 한두 가지의 뭐 아니면 뭐 최대한 한 두세 가지의 어떤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찾으면 너무너무 그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요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아주 뭐 그 좋은 지금 100%씩 막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 이제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2020년 같은 구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ETF가 무시할 게 아닌 게 ETF 가지고도요. 막 50%씩 수익이 나요, 지금. 50%가 왜 무섭냐 하면 ETF가 안정적이고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은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어떤 분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ETF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안정적이고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을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목을 투자해서 100% 수익이 나도 100만 원을 벌지만 ETF를 1,000만 원 투자해서 50% 수익 나면 500만 원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별로 걱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장점. 그래서 투자금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업종이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그 능력을 조금만 기르시고, 뭐 신문이나 어떤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만 잘 보셔도 내년에는 어떤 업종들이 잘 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ETF를 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 많이 늦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테고, 반대로 남들 다 수익이 난다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후자,
왜 나만 이렇지? 이런 분들은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자, 수익이 좀 나는 분들은, 어, 너무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해서 수익을 실현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 수익 실현한 물량을 가지고는 뭐 다른 뭐 배당주를 산다든가 뭐 다른 방식의 다른 투자 방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즐겁게 투자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이 앞에 말씀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8종목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85종목이 올랐고 205종목이 빠졌습니다. 1.78% 올랐고 코스피 100도 1.8% 올라서 오늘 코스피 굉장히 좋았고 세상에 2600포인트 단숨에 돌파를 했죠. 4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코스닥 948종목 올랐고 587종목이 빠졌습니다. 0.55% 올랐고요. 코스닥 150 0.32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융투자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1조 6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 특히 투신이 매도했는데 투신은 개인 펀드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금투, 연기금 등등이 다 골고루 산 오늘 수급은 아주 좋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매수에 같이 동참하셨던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요.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지점이 있지만 조정은 또 짧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나올 악재가 없고 나올 만한 게 악재가 없어요. 기대는 점점 커지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상승 흐름, 그 직전에 미국 증시가 한 2주쯤 전부터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FOMC 지나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올해도 똑같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아마 이 상승 랠리가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조금 내렸네요. 0.68%, 129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매력을 뿜어내고 있어요. 환율이. 국제유가는 1.54% 올라서 73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호조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기 연착륙 기대감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6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상승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 및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 발표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언급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 및 자율차 표준화 발표에 AI, 반도체, 완성차 관련주 강세로 상승폭 확대. 오늘 제가 기아도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여러 종목과 여러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너무 흥미로운 그런 상황. 제가 이제 기아는 최근에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새 9만 원, 5만 원대 후반까지 밀렸던 주가가 9만 원, 9만 2천 원대, 뭐 3천 원대 막 왔다 갔다 10만 원 코앞까지 왔죠. 뭐 대충 한 6만 원 정도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60% 정도의 수익을 올해 최저가 대비해서 이제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 매수세 기반으로 운송 장비 부품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토스의 IPO 절차 착수 소식에 아까 뭐 상한가도 한 종목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주력은 아니다. 오늘은 뭐 주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뭐 특정 업종 몇 개가 뭐 시장을 끌고 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1.91%나 올랐어요. 여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코스피 쪽의 반도체는 너무 좋았는데 코스닥은 반도체가 약간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나왔고
자, 오늘은요, 기아가 6.3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5,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고, 오늘 뭐 장 막판까지 그냥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이 3%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셀트리온도 이따 종목 분석에 아까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물산 세 종목이 빠졌네요. 코스닥은 LS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올랐기는 한데 이제 4%대 이제 고점 부근에 거의 온 것 같은 느낌. 오늘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강한 그런 움직임이 좀 덜 나왔죠. 그리고 빠진 종목도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리노공업이 1.45%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진 거고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한익스프레스 25%대 오른 거 말고는 HMM이 크게 올라서 그래요. 19% 거의 20% 정도 올랐고, 관련된 뭐 해운주들 한진칼 13%대, 흥하해운, CJ 대한통운 같은 큰 종목들이 7%대 올랐고요. 자,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올랐죠. 오늘 코스피는 업종별로는 빠진 업종이 없었어요. 태평양물산 제일 많이 빠진 게 1.3% 하락.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고, 섬유의복 이게 제일 안 좋았던 업종이에요. 코스닥은 운송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태용로직스 5%대, 선광 3%대 올랐고요. 밑에 보시면 운송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들이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운송업종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세종텔레콤이 9%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5%대, 대웅 4%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국제약품과 유유제약 1우선주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솔루션 19%대, 에드바이오텍 1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인벤티지랩, 인트론바이오,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PCL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66억 원 늘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셀트리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HLB,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테오젠, 카페24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KB스타리츠, 현대제철, SK렌터카, 용평리조트, 이노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FN가이드, 현대이지웰, 유비케어, 인바디, 원티드랩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바로 아까 소개했던 그 국가 전략 기술 12가지 국가 전략 기술을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기사 자세히 보여드리기보다는 2대1인가요? 이 기사에서 이 그래픽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첨단 모빌리티, 그다음에 차세대 원자력,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 이렇게 12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코롱인더 같은 수소라든가 골고루 이제 언급된 이 업종들이 골고루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도심형 항공교통, 첨단 모빌리티에,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았고요. 로봇 오늘 뭐 굉장히 강했고, 여기에 언급됐는데 잘 못 간 게 코스닥 반도체 쪽이랑, 그다음에 AI가 조금 오늘 눌렸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로봇들이 조금 눌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늘 눌렸던 종목들은 오히려 관심을 갖고 더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매수해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잘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릴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 수출 전망치 맑음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무선통신기기, 선박, 이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산업별로.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3가지는 일단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뭐 5G 쪽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금 차별적이고 좀 특성이 있는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업종들로 관심을 집중시키자. 근데 자동차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진짜 강해요. 자동차도. 그리고 조선도 너무 나쁘진 않은데 아주 좋지도 않아서 이제 그게 약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잘 갈 거예요.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화오션을 신청해 주셔서 한화오션을 이따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우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32,000대 초반에서 지금 37,000원 562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뭐 한 15% 그죠? 그 지수가 다우지수가 15%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의 가로선 그어놨죠. 7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을 단숨에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리면서 15,000 오늘 넘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말에 12,500 정도였던 이 나스닥 지수가 지금 15,000까지 갔고 사실 올해 초하고 비교해 보면 1,200이었어요. 그러면 50% 나스닥 지수 뭐 지수에 추정하는 뭐 레버리지 같은 종목 샀으면 거의 100%의 수익이 나는 거고 뭐 나스닥 그냥 한 대 추적 지수가 곱하기 1인 것도 50%를 지금 수익을 내는 구간. 그러니까 미국의 지수에다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ETF 같은 거.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아래쪽에는 초록색 동그라미에 이제 걸쳐 있는 구간인데 오늘 뚫었어요. 2,600포인트를 뚫어버렸고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까?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올해죠. 올해 6월의 고점 부근 2,650포인트쯤 됩니다. 그 구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조금 눌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방향이 아래로 하향 전환하거나 이러지 않고 잠깐의 눌림목일 거기 때문에 뭐 특히 코스피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코스닥은요 오히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여요. 최근에 코스닥이 좋았는데, 그렇죠? 특히 어제 오늘 보시면 회색 121선을 돌파해 버렸죠. 이제는 121선 눌림목이 나와도 121선 부근일 거고요. 그리고 재차 상승하면 지금 노란색 선 그어놓은 900포인트. 저는 지금 이 기세가 코스닥의 경우는 900포인트까지는 간다. 어쨌든 뭐 하루 이틀 눌릴 수는 있어도 900포인트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잊어먹지 않으려고요. 그저께 미리 말씀해 주셨던 드리머스 컴퍼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부문이 뮤직 부문, 디바이스 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매출액 비율이 거의 60% 정도가 음악 서비스 그리고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유통 그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거의 대부분 내고 있어요. 1,226억 원의 매출액을 3분기에 이제 냈고요. 오늘 NHN복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20% 넘게 오르고 했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 업종들이 좋았는데 드리머스 컴퍼니는 좀 못 갔죠. 그 이유가 자, 실적을 보면요. 3분기 이제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 자, 3분기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였어요. 9억 원 적자를 냈고요. 매출액이 711억 원을 냈는데 작년하고 비교할 때 한 2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누적으로는 아직도 매출액도 좀 높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마이너스 18억 원에서 누적으로 3분기까지 올해는 8억 원 흑자였지만 3분기에 안 좋은 실적을 딱 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이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작년에 108억 원 플러스에서 445억 원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현금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잘 가기 어려워요.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근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3,16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2,900원대로
온 뒤에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3일, 4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을 텐데 최근에 주가는 오르지 않고 외국인 기관이 매집은 하고 있는,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자, 시간에는 뭐 그냥 보합이었네요. 자, 일봉 보면은 제가 이제 가운데 선을 그어놨죠. 이제 241선 위쪽에 제가 형광펜 같이 표시를 해놨는데 24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내려오고 이 밑으로 내려가도 올라가는, 그래서 241선 기준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회색선 121선 121선이 고점 역할을 하면서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1선 밑에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61선을 이제 넘어서면서 지금 61선을 아래 바닥으로 121선을 고점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뭐 4,9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24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121선이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241선 기준선이 지금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 선이 있고, 그 위에 481선에서는 지난 7월과 9월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림워스 컴퍼니는 120, 240, 480 그 무거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머리 위에서 누르고 있고, 이걸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1년 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가가 뭐 올라갈 거라는 그런 힌트가 없다. 힌트를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왜 그러냐면 실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4분기 실적 또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거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 종목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는 볼 거 없어요. 2024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2025년에 흑자 폭을 2배 이상 늘려갑니다. 114%. 무슨 말이냐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하는 내년, 그러니까 24년도에 주가가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위메이드는 2024년에 완전히 돌아선다는 걸 알고 있고, 알게 됐고,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은 23만 주, 기관은 31만 주를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최근에 뭐 한 달 전에 5만 원에서 지금 거의 7만 원 올라갔다가 6만 9천 원 정도까지 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계속 25년도까지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면은 주가가 눌릴 때마다 계속 사주면 되죠. 간단해요. 위메이드는. 자, 시간외 0.73% 500원 빠진 68,400원. 눌리면 매수하면 됩니다. 일봉 보면 어우,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 분홍색 241선을 이제 올해 2월, 4월, 5월에 돌파 시도하다가 밀리다가 11월에 이 분홍색 선을 돌파할 때, 그때가 42,000원이었거든요. 43,000원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첫 번째 매수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481선에 눌렸다가 21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여기가 49,000원대였어요. 이때가 두 번째 매수 기회였고요. 세 번째는 481선을 뚫고 올라가던 올해 이달 초 6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매수 기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 기회는 바로 이번 주 이틀 전 단기 하락을 하다가 21선을 만나서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 이 자리가 64,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의 매수 신호가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나왔던 거고, 위메이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좀 더 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2년치 일봉을 펼쳐놓고 보니까 중요한 저항선들이 보이더라. 첫 번째가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 75,000원 정도 되는 구간. 두 번째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88,000원, 한 대략 9만 원 정도 되는 구간. 그럼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위메이드 매수를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면
뭐 6만 뭐 몇천 원대, 6만 7천 원, 6만 8천 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 9만 원 잡고 좀 길게 느긋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25년까지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매도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한화오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년에 영업이익이 돌아서요. 3,900억 원. 매출액 9조 5천억 원. 25년 어떻죠? 매출액 10조 원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6,500억대. 지금은요, 이 조선주들이 완전히 그 바닥을 탈출하는 시기가 24년. 그래서 미리 좀 올랐지만 여전히 좋은. 왜? 25년까지 계속 좋아지니까. 계속 더 좋아지니까. 그럼 하나오션 지금 최근에 주가 왜 이럴까요?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증자한 자금을 가지고 뭔가를 투자하고 뭘 해서 그게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실적을 증명해 주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건데 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 3분기에 741억 원 흑자였는데 영업이익이 4분기에 308억 원 흑자예요. 지금 뭐죠? 좀 4분기잖아요. 4분기에 돈을 잘 못 번대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돌아서나? 1분기에 834억 원을 번대요. 2분기에 977억 원을 번대요. 점점 올라가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1분기. 그러니까 4분기가 지나가는 순간부터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주가가 좀 잘 못 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좀 더디게 갈 무렵에 오히려 매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수급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요. 거의 뭐 500만 주 가까이를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 흐름인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계속 팔고 있어요.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강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유상증자 11월 24일 날 나왔던 유상증자 공시 이후 22,000원대까지 밀린 다음에 27,000원대까지 25,000원대까지 왔지만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4분기 이 돈을 못 버는 이 구간이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에 보면 0.2% 50원이 오른 25,550원이었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제가 역시 그 빨간색, 그러니까 분홍색 241선에다가 초록색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은 이 선 주변에서 10월 중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바닥은 노란색 동그라미 481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481선 2만 한 2천원대 후반 이 부분까지 밀린다면 매수 기회. 481선보다 더 빠지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 초록색 쭉 선 그어놓은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 26,00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하면요. 저 위쪽에 회색선 3만 한 1,000원대까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 정도에 사서 31,000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20% 정도의 수익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고요. 역시 121선을 돌파하면 또 추가 매수 이렇게 길게 보고 가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네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보시면 이제 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자, 2023년 12월 보시면 그러니까 2023년도 그 컨센서스 보시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2%, 내년에 17% 좋아지는데 아주 매출액도 뭐 7%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굉장히 매력적이지도 않은 구간을 24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도 20년, 21년, 22년 모두 컨센서스 대비해서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두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그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약간은 투자자들을 조금 그 골탕 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을 보면 최근에 한 달 동안 개인이 10만 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5만 6천 원대에서 주가가 5만 2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시간외 보합이었고요. 자, 주가 보시면 이제 계속 하락세죠. 하락세인데 10월 말에 반등 4만 6천 원 바닥 찍고 5만 2천 원까지 온 건데, 자, 지금 제가 선 또 하나 그어놨는데 초록색 60일선을 그어놨는데요. 계속 60일선이 이제 작년에 3월 또 9월 뭐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죠. 거의 뭐 한 10개월을 그러다가 11월 초에 이 60일선을 돌파하고 120일선까지 돌파했다가 주저앉으면서 눌리는데 60일선과 120일선이 만나니까 거기서 딱 이달 초에 저점을 딱 잡고 살짝 반등을 할랑말랑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위쪽에 20일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노란색 21선을 돌파해서 저 위에 241선 분홍색 241선 6만 한 1,000원대 이 정도까지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좀 저항을 받고 좀 주저앉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디어 쪽이 뭐 광고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 가야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드라마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성과를 내줘야만 주가가 올라갈 실적이 나오고 주가도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미디어 엔터 쪽은 24년도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좋아질 건데 그 좋아지는 흐름이 다른 이제 뭐 실적이 팍팍 튀어오르는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더디게 갈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을 좀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종목은 넥스트칩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뭐 하는 회사일까?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 영상 처리 및 인식용 시스템 반도체 전문 개발 기업. 자, 차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능형 카메라라는 거. 차량용, 첫 번째 차량, 두 번째는 지능형, 뭐 인공지능 우리가 등등 얘기할 때, 세 번째 카메라, 네 번째 시스템 반도체. 자, 이 한 어떤 그 한 문장에 이 회사 소개 안에 너무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아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차량 주변의 환경, 사물이나 장애물을 인지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들, 예를 들면 카메라나 또는 라이다나 레이다나 USS 등의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회사가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듣고 하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 자, 지금 우리 그 굉장히 종목을 잘 골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거의 너무 좋은 아주 전망이 밝고 잘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넥스트칩이 그러면 넥스트칩이 굉장히 잘 가야 되잖아요. 자,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볼게요. 이 넥스트칩은 비슷한 동종의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에,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비슷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더뎌요, 실적 개선세가. 많은 종목들이 24년도에 실적이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매출액이 27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을 걸로 봐요. 92%. 그런데 영업이익이 아직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24년도에 좋아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흑자 전환이라는 게 25년에 생기다 보니까 매출액 보세요. 1200억을 찍습니다. 분명히 24년부터 25년까지 굉장히 좋아질 건데 24년도부터 좋아질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더디게, 실적이 더디다. 실적 개선이. 그게 이제 이 넥스트칩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더디게 가는 이유인데, 이제 자세히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어제죠, 어제 122만 주나 매수를 했고, 누가 팔았냐? 기타 법인이 팔면서 주가가 일단 크게 출렁거렸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해놓고도 17,600원대 가던 주가가 16,900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한 달 전에 18,400원, 19,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6,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고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아쉬운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을 이미 담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기관 중에 이제 연기금이 팔고 금투도 팔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전망이 좀 어둡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넥스트칩 0.18% 30원 빠진 16,940원. 시간에도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넥스트칩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121선이에요. 이 분명하게 121선 부근에서 저점을 잡았어요. 올해 3월, 5월, 8월, 그다음에 10월, 11월 그리고 이번에도 하락세니까 어디까지 빠질까? 그러면 120일 지금 60일선 깨졌어요. 그러면 121선이 이제 바닥인데 그럼 넥스트 칩도 지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 구간이 분명히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121선이 16,14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16,970원, 16,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16,000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더 밀린다면 여기서 16,000원대에서 더 추가로 밀려준다면 아마 저 9월에 있었던 그 121선은 13,470원이었지만 당일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빠지고 나서 반등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60일선 바로 밑에서 16,000원대 한 중반까지 여기서 조금만 더 밀리면 그때는 저점에 매수해도 좋은데 그래서 그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이 완만한 상승세가 아마 이어질 텐데 이게 이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에 대한 기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인데 그게 25년에 있을 거라서 2024년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정도 가야 왜? 선반영을 하는 게 한 6개월쯤 걸린다고 치면 25년도에 대한 기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니까. 그래서 넥스트 칩은 나쁘진 않으나 아주 좋아지기도 지금은 어려운 하지만 121선까지 가면 저점이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넥스트칩 121선까지 가면 저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6번째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합병 기대감, 그 합병에 대한 합병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어떤 지위를 갖고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 솟아오르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돈은 잠깐 묶였지만 이제 0.449 얼마니까 0.45 대충 0.45주 정도를 한 주당 셀트리온 0.45주 정도를 받게 되니까 지금 주가 상승은 셀트리온 주가 상승은 너무 반갑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래가 재개됐을 때 그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자, 컨센서스 볼게요. 셀트리온이 23년도에 2조 4천억을 매출액을 법니다. 예상치가. 내년에는 2조 8천억을 법니다. 16%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8,400억을 버는데 내년에 1조 원 정도 법니다. 19% 정도 늡니다. 좋아지지만 뭐 폭발적으로 2020년 88% 이런 식의 그 영업이익 상승이 나올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 좀 안정적인 회사, 안정적인 그런 그 회사 뭐 성장을 막 한다기보다는 이건 이제 지켜야 하는 그런 회사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실적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그러면은 분명히 그 합병으로 인한 파워 이런 것들을
주가에 지금 녹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다시 더 가려면 이것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아마 25년도가 넘어가야 그런 퍼포먼스,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를 가져가는데 폭발력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천천히 우상향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요. 자, 셀트리온 지금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 기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데 12월 들어서면서 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런 거를 보면은 수급을 딱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좀 더 간다.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간에 보면 0.32% 올랐죠. 600원이 올라서 18만 6,900원 기록을 했고 내일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주가 지금 선을 3개 그어놨는데 아래쪽 선 보시면 뭐 이미 넘어갔잖아요. 뚫었어요. 18만 5천원 6천원 정도 구간을 오늘 뚫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자 바로 위에 그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 표시해 놓은 부분 보면은 20만 원. 이거 뚫으면 초록색 선 21만 원 정도 될까요? 20만 8천 원쯤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셀트리온은 분명히 합병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지금 18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조금 그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뚫어도 한 20만 원, 2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제 실제 합병법인이 그 통합법인이 출범을 할 때 한 2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좀 눌리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지금 기대치로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오는 건데 몇 퍼센트 한 6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 합병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레벨의 실적 퍼포먼스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되고요. 자,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력. 배당을 주는데 옛날에는 주식 배당을 주다가 지금 주식 뭐 자사주 매입해 갖고 소각하고 뭐 아주 그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합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현금 배당을 줍니다. 셀트리온이 500원을 줘요. 그래서 배당도 이제 그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됐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점점점 배당금도 늘려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셀트리온은 하나씩 매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 종목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아까 어떤 종목 말씀드릴 때처럼 그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17%, 매출액은 12%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그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미디어 쪽은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 이제 경기가 좀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2024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우리 그 경제 상황이 돌아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디어 엔터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나빠지진 않아요.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이제 그 상승 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아마 내년 한 2분기 이후 2분기나 3분기는 좀 늦는 것 같고요.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조금 더 뒤에 아마 주가가 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025년도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10.85% 늘면서 한 4,300억 정도 벌 걸로 보이고 매출액이 3조 원 가까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집니다. 25년까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지금은 잘 갈 수 있는 종목 업종들이 너무 많이 뚜렷하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미디어 엔터도 잘 가긴 잘 갈 텐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급 보면 최근 이틀 동안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24만 1,500원에서 23만 4,500원으로 좀 빠졌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되는데 최근에 금투가 계속 사고 있는 지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에요. 시간에는 보합이었네요. 자, 하이브도 이제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 그 아래쪽 선은 22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저항 라인을 지금 뚫었고, 그래서 23만 2천 원, 한 3천 원 정도잖아요. 지금 23만 4,500원이죠. 저는 23만 원 정도가 하이브의 바닥이 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맨 아래쪽 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노란색 선들 있는 그런 주요 지점들 2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단서가 조건이 이제 회색 121선을 뚫을 경우에 그렇고요. 여기서 눌리면 23만 원 사이에서 아마 공방이 좀 있을 건데 저는 뭐 뚫을 거라고 봐요. 근데 25만 원대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초록색 27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저항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는 조금 더디 그 속도가 빨리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 될 거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27만 원 이런 구간을 뚫으면서 이제 30만 원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자, 캠시스 마지막 종목이네요. 캠시스 소형 카메라 모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과 생체 바이오 센서 모듈을 개발하는 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32억 원 3분기에, 작년에 62억 원 반토막이 났죠. 누적으로 57억 원, 작년에 204억 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실적이 일단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 수급 보시면 계속 외국인이 팔다가 12월 들어서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1200원대까지 1300원대까지 빠졌다가 1453원까지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소형주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이 사질 않죠. 기관이 사질 않고 어쩌다 사도 뭐 투신이라든가 뭐 이렇게 금투나 연기금은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 움직임도 뭐 1원 빠졌다가 10원 올랐다, 이런 종목은 매력이 이렇게 썩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보합이었고요. 자, 지금 주가가 1월 달에 2,400원대까지 갔다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 1,3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회색 121선 이 부분을 바로 뚫지 못할 거예요. 지금 올해 내내 4월, 6월, 7월, 8월 계속 지금 이 121선과 6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이 121선을 뚫을 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회색 선 있죠. 회색 선을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요. 돌파해서 121선을 한번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갈 때 그때 분홍색 241선 1,600원대 후반 이 정도를 1차 목표, 그 다음에 481선이 저 위에 있죠. 초록색 그 1,800원대 중반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되,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사줘야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수급이 또 꼬이면은 꼬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 작은 종목들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저는 뭐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신청해 주신 분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보유 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를 갑니다. 분명히 가요. 가는데 이 121 단기적으로 보면은 121선에서 눌릴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추락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또 초록색 6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되고요. 121선을 뚫으면
뚫었다가 121선 지지가 반드시 확인되고 매수를 해도 뭐 늦지 않다. 근데 가급적이면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만 더 지켜본 뒤에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우가 마이너스 43, S&P 500이 마이너스 8, 나스닥도 마이너스 4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어느새 미국 증시 개장까지 나스닥 개장까지 50분 좀 남았네요. 오늘 제가 좀 길게 시간 확인을 안 했는데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지금은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더 빠지고 있네요. 다우가 마이너스 61, S&P 500이 마이너스 9, 나스닥은 마이너스 46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시초가는 분명히 좀 안 좋고 장중 흐름이 안 좋게 가다가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또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일단 주가가 조금 눌리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선물지수가 좀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보고,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하면 우리 증시도 내일 약간의 그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다 됐네요. 저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더 짧게 일부러 짧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또 소갈이 하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성의 없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뭐 이게 또 인생이 걸려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의견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